오늘 강의는 원주 협동운동의 역사를 간략히 먼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원주는 협동운동 앞에 독특하게 생명협동운동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래서 무의당 선생님의 생명사상을 중심으로 그 운동을 좀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원주 협동운동의 역사를 배우기에 앞서 먼저 우리가 왜 역사를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유명한 역사학자죠. E.H. 카가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과거의 사실과 현재의 역사가의 대화라고 역사를 정의한 바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원주에 대해서 그리고 협동운동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는 것은 지금 자신 그리고 우리 주변을 둘러싸여 있는 원주 지역사회를 포함한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통찰이나 비판적 사고력이나 아니면은 판단력들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 역사를 배우는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원주 협동운동의 역사를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두 분이죠. 맨 윗사진은 지학순 주교님이고 아래는 그분의 동반자셨던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이십니다. 이 두 분은 지학순 주교님은 21년생 북한에서 출생을 하셨고요. 무의당 선생님은 28년생 원주 출생이십니다. 이 두 분이 만나게 되면서 원주 협동운동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참고하시는 바처럼 이렇게 일생을 살아오셨는데 두 분 동일하게 굵직한 한국의 근현대사를 겪으셨고 그 안에서 새로운 흐름들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요약을 하자면은 지학순 주교님은 일단 공산주의나 반공주의의 그때 시대를 지나오셨고 그리고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정신을 체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신영협동조합 운동의 태동기를 겪어오셨어요. 부산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천주교 중심의 신용협동조합 운동을 가까이에서 체험을 하셨죠. 그리고 장일 선생님을 또 요약을 하자면은 여러 가지 사상을 아우르시면서 일단 유학자로서의 소양이 있으셨고 좌우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한 정치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젊은 시절에 헌신을 하셨었고요. 그리고 교육을 통한 사회혁신에 관심을 가지셔서 대성학원을 설립한다든지 원주 안에서 되게 척박한 시절 교육운동을 통해서 또 이런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에 젊은 시절에는 헌신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주운동은 두 분의 만남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해가 바로 1965년입니다. 그 앞에서 짧게 요약만 했지만 지학순 주교님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새롭게 창립된 원주 교구의 교구장으로 착절을 하시게 되고요. 바티칸 공의의 정신이라는 것 자체가 교회는 세상을 섬기고 사제가 아니라 평신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정신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함께 활동하는 평신도 지도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무의당 선생님은 정치정화법이라든지 이런 평화통일을 주장한 이유 때문에 빨갱이로 물리고 사회활동에 되게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학순 주교님을 만나면서부터 교회 안에서 평신도 운동을 통한 지역사회운동, 사회혁신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평신도 운동의 일환으로서 교회 자립운동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원주 교구는 소도시였고 농촌, 탄광, 어촌 등지로 이루어진 교구로 이루어져 있어서 상당히 열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원조를 받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형편들이 다 어려웠겠죠. 되게 초라한 교구였다고 해요. 하지만 여기 안에서 이 가난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벗어나게 할까라는 것들을 이제 지학순 주교님, 무의당 장일 선생님은 고민을 하시면서 먼저 평신도 교육과 지도자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그것을 이제 협동조합 운동으로 풀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티칸 공의의 정신을 현실 안에서 이제 삶의 정치를 통해서 이루어 가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밑으로 가는 운동을 그때부터 시작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거는 계속적으로 교육 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성당 안에 최초의 이제 신용협동조합을 만들게 되는데
여러 가지 실패와 우여곡절을 겪게 되시고 그 와중에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했던 활동 중에 하나가 68년도에 원주 가톨릭 센터의 협동조합 강좌를 개설해서 평신도들을 교육하게 되고요. 그리고 신용협동조합 운동을 같이 하는 임직원들, 조합원들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진광중학교라고 천주교구에서 설립한 학교 안에 보통은 체프를 이제 의무 교육으로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협동운동 교육을 거의 의무 교육화 해가지고 진행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협동교육연구소를 설립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협동운동 교육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의 기치는 만민이 평등하고 자유로우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 협동적 삶이 필요하다라는 기치를 가지고 조합원들과 평신도들을 교육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어려운 사람들끼리 십시일반해서 서로 돕고 자립하는 길을 모색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협동운동을 하시게 된 거죠. 그리고 큰 계기를 맞게 되는데 바로 1972년 남한강 대홍수가 원주에도 피해를 상당히 주게 되거든요. 당시 피해액이 187억 규모였다고 하니까 참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재해대책 사업을 전개하시면서 또 원주 협동운동, 기존의 협동운동이 강원도 전역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지학순 주교님은 독일의 구호단체, 천주교 구호단체에 구호를 요청을 해서 지원금을 받게 되고요. 이거를 단순히 나눠주는 방식보다는 농민들이 자립하고 스스로 헤쳐서 일어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펼쳐내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식량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농토, 황폐해진 농토를 복구하고 소득원 개발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운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부락마다 그룹을 만들어서 그 그룹에 자금을 대주고 그룹이 협동을 해서 일정한 수익이 생기면은 환수를 했다가 다시 재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항상 사업 조직은 장모밤과 그다음에 약간 결사체 조직인 총회 조직을 운영하셔가지고 같이 가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민주적인 절차라든지 회의라든지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상담원을 배치하셔가지고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시고 회의를 하는 방식이라든지 토론을 하고 합의를 한 다음에 실천을 이끄는 방식까지 세세하게 교육을 통해서 협동운동을 만들어 가십니다. 항상 이제 조직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가시면서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요. 7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농촌개발 사업의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어려움의 원인은 일단 제대위는 사회개발위원회로 전환해서 79년부터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협동조합체들은 수익이 있었지만 제대위는 수익 구조가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정부 정책이 공업 중심이고 도시 중심 정책이었기 때문에 농촌엔 제도적 지원 기반이 없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74년도에 실시된 화전 정리 사업 추진으로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도시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농촌 인력이 부족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없게 된 거예요. 어디든 이제 사람이 없으면 좀 어려움이 맞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부각됐던 게 농약을 정부의 정책으로 이제 싼 값에 쌀을 많이 생산을 해가지고 도시에 이제 노동자들한테 줘야 되니까 그때 당시 정부 정책이 농약을 과다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도 병에 걸리게 되고 암소도 불임률이 증가하고 한우도 원인모를 폐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동안의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타격을 입게 되고요. 또 미국의 잉여 농산물들이 도입되면서 농촌이 계속적으로 황폐해야 되는 현상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의당 장혜 선생님과 그 원주 캠프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무의당 선생님은 77년부터 방향을 바꿔야겠다라는 고민들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땅이 죽어가고 생산하는 농사꾼들이 농약 중독에 쓰러져 가니까 근본적인 문제부터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도시와 농촌, 농업과 공업 여러 불균형들에 좀 집중을 하게 되고 거기서 또 방향을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간만의 공생이 아니라 자연과도 공생을 하는 시대가 이제 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때도 이제 지학순 주교님이 도와주셨는데, 지학순 주교님이 같이 활동하셨던 분이 일본의 추기경으로 계셔가지고 그분의 도움으로 원주 캠프들이 이제 일본의 유기농 직거래 생협 운동을 연수를 받으러 갔다 와요. 그리고 다녀오셔서 1983년에 유기농 도농 직거래 조직인 한살림 소비자 협동조합을 창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살림이라는 뜻은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물과 밥상을 되살려 모든 생명이 한 집 살림하듯 더불어 사는 삶을 만들어 가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소비자 생산조합이지만 생산자와 함께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전환을 하게 되고요. 원주 협동운동의 역사 60년대에서 80년대의 일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지학순 주교님과 장일순 선생님의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좀 중심적으로 살펴봤고요. 그 후배 그룹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선배님들의 선구자적인 역할들이 더 부각이 되는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한살림 운동이 있고요. 그리고 원주 같은 경우에는 원주 협동사회 경제 네트워크라는 그룹들이 있죠. 원주의 선구자들이 했던 협동조합 운동에서는 사람을 항상 중요시 여기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같이 했는가에 대한 설명들을 조금만 더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치와 자율, 자기조정 능력을 갖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가면서 우리가 하는 협동운동이 경제의 민주화 운동으로까지 나아가기를 바라셨다고 합니다.